예, KBS의 차별금지법 방송이라는 주제로 네. 기독일보에서 아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KBS에서 지난 4월 1일 차별금지법 15년 표류기라는 어떤 다큐멘터리식의 방송을 보냈는데요. 그게 뭐냐? 전반적으로 이런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15년간 통과를 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기독교 단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옆에서 계속 못하게 해가지고 15년 동안 표류돼서 지금 차별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논조입니다. 아니 방송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거의 표류됐다고? 거의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제정신이야? 그런 식으로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 언론에서 네. 이제 논평을 통해서 이 부분을 비판을 한 겁니다. 야 열받네요. 예. 네. 다수 국민 반대 목소리도 담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다른 의견은 나오지 않고 이제 차별금지법은 옳다는 식으로 아이고. 이게 필요하다는 식의 입장이 전반적으로 계속 나온 거죠. 야. 그래서 여기 논평에 한번 요약된 것을 읽어보면 예. KBS는 국가의 공영방송이며 국가의 기관방송이라며 그래서 전기세에 거의 강제적으로 수신료를 포함하여 징수하여 운영되는 방송이다. 그렇다면 포차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차법을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또 KBS가 방송에서 주장하는 차별 조항도 문제라며 무조건 전 영역의 차별을 말자는 것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스스로 남보다 노력한 것들은 무시하고 획일화하자는 것 아닌가? 것인가? 사람들이 가진 불만을 모두 차별 조항으로 적용시켜 나간다면 이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됩니다. 참 아니 어떻게 KBS면은 강제로 지금 수신료에서 빼고 그렇죠. 있나요? TV 안 봐? TV 안 보는 분들은 아마 그거 뺀 사람들 안 나오지만 모르고 계속 내는 분들도 엄청 모르고 많아요. 내는 사람 엄청 많지. 엄청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 댁에도 계속 그게 나가 있었는데 TV가 없어서 뺐었죠. 저희 집도요. 빼라 그래서 뺐어. 그래서 이제 빠졌겠지. 이러고 보니까 뺐네. 이러고 또 막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딱 확인해 보니까 또 들어와 있어. 진짜 뭐야? 아니 이것들이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좀 몇 개월 지나면요 은근히 밑장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그래서 또 전화해서 열받아가지고 아니 저번에 뺐는데 왜 이거 TV 수신료 또 KBS 넣냐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리셋이 되나 봐요 얘네가. 그래서 다시 청구서에 들어가고 지로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또 빼먹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래갖고 얘네들 돈이 제일 많을 겁니다. 아마 이거 국가 방송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렇게 중립적이지 않은 편협한 방송을 하고 한 종교 단체인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이건 악한 짓입니다. 수신료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동이고 KBS 지금 마지막 발악인데 이제 문재인 정권 한 달도 안 남아가지고 마지막 발악하시는데 이제 이 정권 끝나면 얘네 다 갈아채야 되는 걸 자기도 아는 거야. 자기들도 그 생명의 위기를 느끼니까 지금 이런 편협한 방송을 말도 안 되게 이제 내고 있는 거죠. 사실 차별금지법 때문에 역차별 당할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굉장히 많죠. 그럼요. 왜냐하면 이런 동성연애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기독교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석되냐? 크리스찬 투데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방송의 논조가 이겁니다. 세습이나 성추문을 가리려고 이 포차법 반대한다는 황당개변.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장시간 인터뷰도 또 했어요. 기독교 쪽 의견을. 네. 근데 방송은 또 안 해. 여기에는 안 나와요. 악마의 편집.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다루면서 기독교의 차별금지법 반대가 내부 결속용이다. 이런 논조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죠. 아이고, 자, 이 언론 수준이 제가 오늘도 기자회견 인수위 앞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앞에서 하고 왔는데 그 기자들 보면요, 참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너무 어려요. 제가 볼 땐. 기자들이 연륜도 세상도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기자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모르고 떠드는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하는 건지 위에서 누르니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차별 당하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 중에도 훨씬 많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순리로 준 거를 영리로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찌 영리로 써서 남자가 남자와 함께 그 가증한 일을 저지르냐. 이에 대한 상응한 보응을 너희가 받았느니라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었다 깨도 그런 거 안 합니다. 거기다가 불신자 비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 며느리를 아들로 데려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치 무슨 성추문과 세습을 가리려는 포차법 반대다? 이건 너무 악의적이고 정치적이고 악한 그런 행동이다. 이건 언론에 벌써
중립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정론 집필을 해야 되는 언론이 벌써 펜이 휘어졌다. 그런 생각을 씻어 버릴 수가 없네요. 도대체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을 왜 이렇게 추진하고 게이, 레즈비언, 뭐 동성연애를 이렇게 장려하는 방향의 이런 논조가 왜 계속되는 걸까? 그쪽 세력의 이런 의도가 뭔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지 않으면 네. 이제 각자 개별 생활을 하게 되고 1인 가구가 되고 네.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결혼을 더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제 가정이라는 단위가 이제 해체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가정이라는 건강한 이런 구성원이 되고 자녀를 낳고 이런 시스템보다 이런 개인적인 개별적인 것들로 조각조각 다 조각을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해결되려면 어떤 대안적인 것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결혼을 하면 결혼한 아빠 엄마가 되면 자기 자식이 있으면 네. 차별금지법, 동성연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요. 그래서 네. 빨리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가정이, 교회가,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차금법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마치 방송국의 어떤 보도의 자유를 말하는 것처럼 들었는데 이 다음 기사에서도 제가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은 네네. 단지 그게 아니에요. 외국 사례들을 보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의 표현이에요. 표현의 자유. 그걸 그냥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 갖다 놓고 막 말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까지 막아서 되겠냐.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자유 국가에서 보장하는 그건 기본권이다. 근데 지금 차금법은 뭘 막냐? 목사님들 설교를 다 막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걸 막아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목사님은 그대로 가르칠 뿐인데 그걸 갖다가 뭔가 범죄자인 것처럼 무슨 아주 뭐 혐오자인 것처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여기 나와 있는 현재 국적이나 인종, 성소수자 등에 대해서 이제 교회는 차별적으로 간다는 논조지만 사실 기독교는 이런 다른 인종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 오히려 그들에게 가죠. 네. 선교를 하기 위해서 네.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입양을 갔던 네. 대부분의 그 입양했던 가정은 누구였냐? 기독교 가정이었죠. 네. 예. 맞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다른 민족이지만 입양을 해서 길러내는 역할을 했었고 네. 성소수자들을 이렇게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네. 기본적인 마인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말하려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단을 막 가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네요. 그죠. 그래서 대안적인 면에서는 일찍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지도를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것은 분명히 언론 스스로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자폭 행위를 감행한 것이다. KBS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KBS 사장과 임원과 노조 직원들 전원 다 제가 볼 때는 사퇴해야 됩니다. 언론인인 자신들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그런 굉장히 아이러니하네. 네, 프로그램을 찍어서 지금 이거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었다. 야, 이건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지금 구글에 여러분 다 쳐봐요. 세계 언론 신뢰도 순위 우리나라가 꼴등입니다. 꼴등.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언론 수준이 그런 찌라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거야. 기자애들도 보면은 다 그냥 젊고 어리고 그냥 몰라.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월급 받고 그냥.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